안녕하세요. 오늘은 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맵, 리듀스, 필터 이런 그 패러다임들,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들을 사실 많은 언어들에서 다 이미 구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썬도 있고요. 스위프트도 되게 일찍 시작을 해서 그 기능을 넣었고요. 또 요즘에 메이저 언어들은 대개는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맵, 필터, 리듀스. 원래는 그 함수형 접근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고요. 이제 그것이 널리 펴지면서 데이터를 가공할 때 이제 다른 언어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거니까 맵, 리듀스, 필터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맵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특히 맵 필터 리듀스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구현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제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클로저 오늘은 클로저로 할 건데요. 클로저도 당연히 이제 맵이 있죠. 네. 그리고 리듀스 있고 필터 있고요. 네. 맵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볼게요. 네. 함수를 하나 주겠습니다. 함수를 주는데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주고요. 한 함수인데 하나의 인자를 받고 거기다가 그거를 두 배 하는 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패러미터는 잘못 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맵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함수를 주게 돼 있고요. 두 번째 패러미터는 이제 보통 컬렉션입니다. 네, 저희 클로저에서는 벡터라고 하는데 뭐 어레이랑 같은 거고요. 어레이를 주기도 하고 뭐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셋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다 가능하고 어찌됐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컬렉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예, 그 각각의 아이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기 있는 맵은 좀 당연히 저희가 구현한 게 아니고 이제 언어에 딸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맵의 첫 번째 인자는 이제 함수가 되고요. 한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컬렉션.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어떻게 작동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함수 이름은 맵임을 하면 안 되겠죠. 맵은 벌써 있으니까. 그래서 맵 그냥 어포스트로피를 찍어서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맵을 주고요. 첫 번째는 함수를 받으니까 그냥 함수니까 F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인자는 컬렉션이니까 뭐 콜 이렇게 해볼게요. 네. 자, 근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RET로 이거를 나눌 건데 RET를 나누기 전에 단순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라미터를 하나 더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리졸트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최종적인 버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버전은 맵 다음에 함수가 들어가고 컬렉션까지만 들어가지 리졸트가 그 재귀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리졸트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구현하는 단계니까 조금 이따 뺄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가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요것도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 이제 일단은 컬렉션을 그대로 반환한다고 보고 네, 이거 지금 이제 에러가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가 세 개인데 왜 두 개만 줬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하나를 더 주겠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함수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그 주어진 이 컬렉션이 그대로 반환이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뭐 1, 2, 3 그대로 나오겠죠?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리절트는 저희 재귀 함수의 결과값을 담는 파라미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렉션은 이제 처음에 주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재귀 함수 리커션을 쓸 거니까 리커션을 터미네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어, 리커션에서 멈춘다, 여기서 끝내는 그 터미네이션 클로즈를 보통은 맨 처음에 많이 관습적으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컬렉션을 터미네이트 하는 단계, 끝내야 되는 단계에서는 더 다른 걸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if문을 주고요. 만약에 컬렉션이 비어 있으면 이것이 저희가 재귀함수로 다 소진해서 비어 있으면 그냥 리절트를 반환한다라고 이제 해놓고 그 뒤에 얘기는 컬렉션 안에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파라미터 안에 어떤 아이템들이 남아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가 있을 테니까 자, 컬렉션의 맨 처음 거 가장 헤드 여기로 따지면 1이 되겠죠? 컬렉션의 처음 거를 빼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다가 주어진 함수, 그러니까 여기 그 두 배 시켜주는 함수를 적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아이템 하나고요. 이거를 리절트에다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재기 함수니까 똑같이 map apostrophe 함수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렉션 이제 첫 번째 아이템 소진했으니까 2랑 3, 두 번째 그 나머지만 남아야 되니까 리스트로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리절트에다가 아까 계산한 거를 붙여주면 되죠. 네, 네, 여기다가 함수를 이제 줘야 되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 map apostrophe 함수의 세 개의 파라미터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 부르는 거죠. 첫 번째는 동일하고요. 함수니까. 두 번째는 컬렉션, 원래 주어진 컬렉션에서 첫 번째 거는 여기다 리절트에다 넣어줬으니까 빼고 그 나머지 것들, 레스트는 나머지라는 얘기죠. 레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첫 번째 게 빠지고 두 번째 그 뒤에 것만 남으니까 레스트로 주어지고 그 뒤에 있는 리절트에다가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첫 번째 거 first니까 first도 어떻게 독장하는지 뭐 아시겠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면 네, 첫 번째만 나오니까 이 컬렉션에서 첫 번째만 빼서 함수 안에다 넣어서 한번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된 값을 리절트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2, 4, 6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좀 보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파라미터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클로저의 경우에는 다른 몇 개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멀티 RT를 적용을 해줍니다. 멀티 RT는 이제 뭐냐 하면 그 몇 개의 파라미터가 주어졌느냐를 그 경우의 수를 나눠서 구현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파라미터가 3개 주어지는 경우만 가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3개를 반드시 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희가 뭐 하나나 두 개만 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오리지널 맵은 딱 두 개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수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벡터 들어가서 딱 두 개만 주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3개를 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구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to RET 그러니까 파라미터 두 개 있는 버전의 RET도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넣었냐 하면요. 네, 이렇게 파란테시스로 묶어주고 세 개 있는 경우도 묶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두 개 있는 경우인데 오리지널 펑션과 마찬가지로 함수와 컬렉션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불러주면 되는데 리졸트를 뭔가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자가 주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디폴트 값을
리절트에 넣어서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ap 어포스트로피 해주고 f 콜 그다음 리절트는 그냥 비어 있는 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두 개만 딱 전달했을 때 마지막 거 빼고요. 두 개만 딱 전달했을 때 먼저 여기는 RET 함수가 불러지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주어진 함수, 그 다음에 주어진 컬렉션, 여기 주어진 컬렉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값을 담는 임시 파라미터는 자기가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르면 이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콜할 때는 여기 있는 경우에 RET 버전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작동은 일단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글리하죠. empty로 또 물어보고 또 rest를 또 따고 또 first를 또 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어, 좀 결정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은 저희가 콜을 디스트럭처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트럭처링은 그 주어진 파라미터를 이 함수의 파라미터 부분에서 아예 분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콜은 당연히 컬렉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 어레이 뭐 아니면 리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콜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요. 대가리와 대가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대가리와 꼬리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x는 1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x, s, 그러니까 저기 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복수, 이거 단수고 이건 복수죠. 여기 있는 x는 2랑 3이 들어있는 컬렉션이고 여기 x는 그냥 1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걸 맞게 돌아가는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렛을 주고요. 이렇게 해서 1, 2, 3 상태에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x만 한번 반환하면 1이 나오죠. 만약에 s를 불러보면 2,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와 xx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 컬렉션이 empty가 완전히 이렇게 비어 있다면 여기 있는 x는 사실은 널 값 혹은 nil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를 필요가 empty라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x만 딱 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그 yes or no가 반전이 됐죠. 여기는 지금 x가 비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nil 값이면 이 리절트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은 nil 값이 아닐 때 리절트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if no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nil이 아닐 때는 리절트를 죄송합니다. x가 nil일 때 리절트를 그냥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아무것도 없을 때, not 없을 때 리조트를 그냥 불러서 이 재규 함수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x가 뭔가가 있으니까 여기서 x를 부르면 됩니다. 다만 자 여기서 rest call도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xs가 여기 있는 rest와 동일한 값입니다. 따라서 xs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first call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시 이런 식으로 부를 필요가 없고 그냥 x 여기 있는 x가 헤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절트는 조금 장황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짧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 사이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걸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좀 다른 함수를 저 파라미터로 넣어볼게요. 그냥 하나씩 증가시키는 in크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in크라는 함수는 그냥 정수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가 되고 12가 되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주어지면 2, 3, 4 이렇게 되겠죠. 다른 거는 또 해볼까요? 숫자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함수가 identit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def id는 그냥 x,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그대로. 네, 그러면 만약에 아이디를 주면은 저희가 135를 주면 그대로 135가 반환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맵에 대해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봤는데 대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그 오리지널 어서, 그러니까 클로저를 직접 쓴 사람은 어떻게 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그걸 참고를 하지 않고 지금 이거 쓴 건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네. 아마 리치 히키 본인이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저보다 훨씬 더 길게 쓰셨는데, 네. 여기도 이제 멀티플 RET로 돼 있고요. 네. 아마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지 시퀀스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오늘 토픽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고, 아, 레이지네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저희 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단순하게 보는 데는 조금 다른 토픽이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레이지네스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돼 있고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가지 경우, 함수와 그다음에 컬렉션 이렇게 담는 경우를 했는데 여기는 좀 더 많은 경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배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단순화된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컨즈라는 거는 뭐냐면요. 컬렉션의 맨 뒤에다가 아이템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지하고 예를 들어서 1, 2, 3하고 4를 주면 이 4가 이 컬렉션 안으로 들어가서 1, 2, 3, 4가 반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재귀함수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거는 디스트럭처링을 했고 그다음에 컨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문법적으로 이제 그래머상에서 배워야 될 표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보려고 하고요. 네, 제가 클로저로 많이 하겠지만 다른 언어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다면 언제든지 답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